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 수경의 비명 같은 외침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제주도에서 4박 5일간의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거실을 가득 채우던 가구들이 사라졌다. TV도 소파도 식탁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먼지만 쌓인 흔적들과 몇 개의 이삿짐 박스뿐. 이사 가려고 짐 쌌지. 74세 박순희. 그녀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칼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만들어진 굳은 살이 손등에 박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장군처럼.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목소리는 담담했다.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7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여자의 눈빛. 이제 그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새벽 5시 30분의 저주. 똑딱똑딱똑딱. 알람도 필요 없었다. 30년간 반복된 생체시계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깨웠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순이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녀 마음이었을 것이다. 수술실 앞에 진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맞이해야 했다. 허리 수술. 전신 마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그런데 가족들은?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수술 날짜를 말했을 때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순이는 혼자였다. 하얀 천장과 찬 병실 공기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런데 옆 병상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아파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온 가족이 달려와 손과 발을 호들갑스럽게 움직이며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순이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에 발을 멈췄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해요. 며느리 수경의 목소리였다.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우리 생활에도. 간섭? 순이의 손이 벽을 움켜쥐었다. 손녀가 아파할 때 죽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 좀 그렇긴 하지. 아들 준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요양원요. 요즘 정말 좋은 곳 많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그 순간 순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 부동산. 3부 복수의 시작.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 해요. 4박 5일요. 아들의 밝은 얼굴에 순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침묵.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래, 좋아. 잘 다녀와라.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D-4 부동산 계약. 집을 파신다고요? 금매로? 부동산 사장의 놀란 얼굴. 네, 빨리요. 그런데 아드님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D-3 신혼부부의 등장.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저희가 꼭 사고 싶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셨죠? 순이는 잠시 멈칫했다. 행복했나? 네,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D-1 이사 준비. 친구 경희가 전화했다. 순이야, 정말 괜찮아? 응. 이제 됐어.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사는데 바다 근처에 작은 집 있대.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경희야. 74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다. D-데이 충격의 귀환.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 여행 정말 좋았어요. 역시 우리끼리 가길 잘했죠? 수경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러게. 눈치 볼 것도 없고 자유롭고. 준서도 웃으며 화답했다.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폭풍 전야.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수경의 비명. 아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TV가 왜 없어요? 소파는요? 순이는 유일하게 남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진실 폭로.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말 그대로야. 내가 이 집 팔았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뭐라고요? 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집을 팔았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이는 지난 20년간 쌓였던 모든 것을 폭발시켰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들었어. 다. 준서와 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30년의 진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 혼자 너 키우면서 말이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 매일. 30년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모아서 산 집이야. 근데 너희는? 순이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전기세 한 번이라도 냈어? 가스비는? 관리비는? 아니잖아. 공짜로 얹혀 살면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잖아. 가슴 아픈 고백.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빨래는 어머니 것과 따로 해주세요.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순이는 그동안 들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하래. 내가 정말 가족이었어? 수경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가 수술했을 때 기억나?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혼자 병원 갔어. 혼자 마취받고 혼자 깨어났어. 너희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준서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마지막 통보. 내일 아침 6시에 이사차 와. 나는 울진으로 가. 어머니.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나가야 해. 금요일이요. 너무 빠르잖아요. 수경이 소리쳤다. 빨라. 너희는 나한테 요양원 얘기할 때 미리 물어봤어? 갈 곳은 있을 거야. 수경이 친정도 있고. 순이는 돌아섰다. 아,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였다. 가족 여행 다녀오면서 기분 좋았지? 나 없이?
이제 평생 나 없이 살아봐. 얼마나 자유로운지. 울진으로 가는 길. 이사차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 가족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수경은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순이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순이야, 괜찮아? 친구 경희가 옆에서 물었다. 응.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자유야. 바다가 보이는 집. 울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작은 집이었다. 거실도 방도 아담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와. 20년 만에 보는 바다였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집이다. 진짜 내 집. 첫날 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가정부처럼 일하지 않아도 됐다. 평화로웠다. 초라해진 아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이가 문을 열었다. 준서야? 아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모습이 달랐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어둡고 어깨가 처져 있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늦은 깨달음.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준서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말 듣고. 순이는 조용히 들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투경이도 매일 엄마 얘기해요.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 단호한 선언.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준서야. 순이가 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맛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다.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순이가 말했다.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6개월이 지났다. 순이는 매일 아리와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손녀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순이는 답장을 썼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더 이상 아이들을 맡아주는 할머니는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순이는 혼잣말을 했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그녀의 삶도 이제 새로운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